5300년 전 한 남자가 산에서 죽었습니다. 그는 차가운 바위 위에 쓰러졌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집으로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보통이라면 여기서 이야기는 끝나야 합니다. 죽은 사람은 말을 하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이상합니다. 우리는 그가 무엇을 먹었고 어떤 병을 앓았으며 어디를 돌아다녔는지까지 압니다. 심지어 마지막 며칠 동안 어떤 일을 겪었는지까지 추정합니다. 그 남자는 5300년 전에 죽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그를 이렇게 많이 알고 있는 걸까요? 1991년 알프스 산맥의 얼음 속에서 시신 하나가 발견됩니다. 처음에는 최근 조난자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조사 결과는 모두를 놀라게 했습니다. 그 남자는 약 5300년 전 사람이었습니다. 지금은 웨치라는 이름으로 더 유명하죠. 연구자들은 그의 몸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죽은 남자가 다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웨치는 죽기 직전까지 산을 오르고 있었습니다. 뱃속에는 아직 소화되지 않은 음식이 남아 있었습니다. 사냥고기, 붉은 사슴고기, 곡물. 그는 굶어 죽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최근에 식사를 마친 상태였습니다. 5300년 동안 얼음 속에 갇혀있던 마지막 식사가 드러난 겁니다. 그런데 음식만 남아 있었던 게 아닙니다. 무릎은 망가져 있었고 관절은 닳아 있었으며 장에는 기생충까지 있었습니다. 몸에는 수십 개의 문신도 남아 있었습니다. 흥미롭게도 그 문신들은 관절 통증이 있던 부위와 겹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연구자들은 일종의 치료 목적이었을 가능성도 제시했습니다. 5300년 전 사람도 허리가 아팠고 무릎이 아팠고 통증을 줄이기 위해 나름의 방법을 찾고 있었던 겁니다. 생각해보면 묘합니다. 우리는 파스를 붙이고 물리치료를 받고 병원에 갑니다. 웨치는 그런 병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몸의 통증과 싸우고 있었습니다. 인간은 생각보다 오래전부터 몸이 아팠습니다. 그리고 웨치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흔적을 남겼습니다. 왼쪽 어깨에는 화살이 박혀 있었고 손에는 깊은 상처도 남아 있었습니다. 누군가와 몸싸움을 벌인 것처럼 보이는 상처였습니다. 5300년 전 어느 날 한 남자가 식사를 했습니다. 산을 올랐고 상처를 입었고 결국 죽었습니다. 우리는 그 장면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의 몸은 그날의 일부를 아직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웨치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미제 사건 중 하나일지도 모릅니다. 생각해보면 조금 이상합니다. 우리는 건강검진을 받습니다. CT를 찍고 혈액 검사를 하고 의사에게 증상을 설명합니다. 그런데 웨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죽은 지 수천 년이 지났으니까요. 그런데도 연구자들은 그의 건강 상태를 알아냈습니다. 몸은 생각보다 많은 것을 기억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웨치는 특별한 경우였습니다. 얼음이 그의 몸을 지켜줬으니까요. 그렇다면 살도 사라지고 얼굴도 사라진 사람은 어떨까요? 약 1만 년 전 영국의 한 동굴에서 남자의 유골이 발견됩니다. 남은 건 뼈뿐이었습니다. 이름도 목소리도 얼굴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남자의 얼굴이 다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이름은 체다맨. 약 1만 년 전 영국에 살았던 현생 인류였습니다. 연구자들은 그의 DNA를 분석했습니다. 푸른 눈, 짙은 피부, 어두운 머리카락. 많은 사람들이 상상하던 하얀 피부의 고대 영국인 모습과는 달랐습니다. 이 남자는 죽은 지 1만 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그의 눈 색깔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얼굴은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DNA는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DNA는 얼굴만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조상을 가졌는지, 어떤 집단과 연결되는지, 때로는 어떤 질병 위험을 가졌는지까지 알려줍니다. 우리는 지금도 유전자 검사를 합니다. 조상 찾기 서비스를 이용하기도 하고 건강검진 결과를 확인하기도 하죠. 그런데 체다맨은 1만 년 뒤에야 검사를 받았습니다. 왜 상식이 흔들렸을까요? 많은 사람들은 오래전 영국에 살던 사람이라면 지금의 영국인과 비슷한 모습이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체다맨은 달랐습니다. 푸른 눈을 가졌지만 피부는 짙었습니다. 인류는 서로 다른 환경에 적응하며 오랜 시간 모습을 바꿔왔습니다. 그래서 체다맨은 더 흥미롭습니다.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과거의 모습이 실제와는 달랐기 때문입니다. 청동기 시대에 살았던 한 소녀가 있습니다. 에그트베드 소녀라고 불리는 인물입니다. 그녀는 일기나 편지 한 장 남기지 않았습니다. 지도도
여권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생각보다 훨씬 많은 흔적을 남겼습니다. 우리가 무심코 잘라버리는 머리카락과 손톱이 수천 년 뒤에는 한 사람의 삶을 설명하는 단서가 되기도 합니다. 그녀는 한 곳에만 머물지 않았을 가능성이 제시됐습니다. 여러 지역을 오갔습니다.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또 떠났습니다. 청동기 시대 사람 이야기입니다. 자동차도 기차도 비행기도 없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생각보다 넓은 세상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종종 세계화를 현대인의 특징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인간은 생각보다 오래전부터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새로운 지역으로 떠나고 멀리 떨어진 공동체와 연결되고 있었죠. 에그트베드 소녀의 머리카락은 그 사실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머리카락은 이상한 기록장입니다. 잘라내도 아프지 않습니다. 하지만 자라는 동안 몸의 흔적을 차곡차곡 저장합니다. 어떤 사람은 여행을 남기고 어떤 사람은 마지막 몇 달을 남깁니다. 약 500년 전 잉카 제국이 존재하던 시기 안데스 산맥 높은 곳에서 한 소녀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차가운 얼음 속에 잠들었습니다. 수백 년이 흐른 뒤 연구자들은 그녀의 머리카락을 분석했습니다. 머리카락은 조금씩 자랍니다. 그래서 길이를 따라가면 시간을 거슬러 올라갈 수 있습니다. 마치 나무의 나이테처럼 말이죠. 그런데 이상한 변화가 발견됐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음식이 달라집니다. 술과 코카 사용이 점점 늘어납니다. 연구자들은 이것이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소녀는 죽기 전 특별한 의식을 준비하는 과정에 있었을 가능성이 제시됐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머리카락은 마지막 몇 달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몸은 생각보다 정직합니다. 치아도 그렇습니다. 치아는 성장하면서 몸이 겪은 스트레스를 기록합니다. 굶주림, 질병, 심한 영양 부족, 그 흔적은 수천 년 뒤에도 남을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어린 시절 언제 힘들었는지까지 추정합니다. 치아는 어린 시절을 기억하고 있었던 겁니다. 약 8,500년 전 북미에 살았던 케네윅 맨이라는 남자가 있습니다. 그의 몸은 상처투성이었습니다. 갈비뼈는 부러졌다가 붙어 있었습니다. 관절은 심하게 닳아 있었습니다. 골반에는 석기촉이 박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그는 그 모든 상처를 입고도 살아남았다는 점이었습니다. 창에 맞았습니다. 살아남았습니다. 다쳤습니다. 또 살아남았습니다. 그의 몸에는 그런 흔적들이 반복해서 남아 있었습니다. 그의 뼈는 말하고 있었습니다. 이 남자는 평생 편하게 살아본 적이 거의 없었다고, 마치 삶 전체가 생존 훈련이었던 사람처럼 말입니다. 우리는 종종 건강을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병원에 가고 약을 먹고 수술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케네윅 맨이 살던 시대에는 달랐습니다. 살아남는 것 자체가 치료였습니다. 그리고 뼈는 그 사실을 잊지 않았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병까지 찾아냅니다. 고대 유골에서는 결핵과 간염, 심지어 흑사병의 흔적까지 발견되기도 합니다. 죽은 사람은 자신이 알았던 병까지 숨기지 못했습니다. 사람은 죽으면 모든 이야기가 끝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외치는 마지막 식사를 남겼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루를 남겼습니다. 체담에는 얼굴을 남겼습니다. 에그트베드 소녀는 여행 기록을 남겼습니다. 케네윅 맨은 평생의 상처를 남겼습니다. 안데스의 소녀는 마지막 몇 달을 남겼습니다. 위장은 식사를 기억했고 DNA는 얼굴을 기억했습니다. 머리카락은 여행을 기억했고 치아는 어린 시절을 기억했습니다. 뼈는 살아남은 시간을 기억했고 병원균은 지나간 질병을 기억했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도 매일 흔적을 남기고 있습니다. 휴대폰 기록, 검색 기록, 신용카드 기록, 위치 기록. 그래서 미래의 사람들은 우리가 어디를 갔고 무엇을 먹었고 어떤 삶을 살았는지 쉽게 알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수천 년 전 인간도 비슷했습니다. 스마트폰도 인터넷도 없었습니다. 글조차 남기지 않은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몸이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박물관에서 보는 것은 오래된 유물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수천 년 전 살았던 누군가의 삶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고고학자들은 그 침묵 속에서 아직 끝나지 않은 인간의 이야기를 읽고 있습니다. 어쩌면 인간은 기록을 발명하기 훨씬 전부터 자신의 삶을 몸에 기록하며 살아왔는지도 모릅니다.